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시험 대비 청소년 상담사 상급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학습이론의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번 시간에 전반부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13번 문제까지 전반부 풀고 다음에 후반부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오탈자가 좀 있습니다. 그 오탈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제가 노랗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교재를 보시면서 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반두라 이론입니다. 자, 반두라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지문을 보시면 학습은 사람, 환경, 행동 나왔죠? 상호작용. 이것을 우리가 상호결정론이다. 반두라가 이야기한 상호결정론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과 환경과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신념, 이것을 자기효능감이라 하죠. 반두라가 이야기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효능감의 내용을 강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지닌 인지적 요인의 영향력을 강조했죠. 자, 우리가 이제 관찰학습 과정에 보면 파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지 과정 2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2단계에 해당되는 건데 이 파지 과정이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지죠. 그래서 개인이 지닌 인지적 요인의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인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찰학습의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동기 유발이 아니고요. 오케이, 주의 집중이죠. 주파 운동, 주의 집중 과정이고 학습한 내용의 행동적 전환. 행동적 전환은 뭐예요? 운동 재생이죠. 운동 재생. 이거는 3단계에 해당되죠. 운동 재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찰학습의 과정은 주, 파, 운, 동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 집중하고 파지하고 운동 재생하고 이게 마지막이 뭐죠? 동기화 과정이 됩니다. 동기화 과정은 셀프 레인포스먼트, 자기 강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게 말씀드렸던 셀프 레인포스먼트, 자기 강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스키너의 이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스키너의 이론인데 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행동 조성이 보이시죠? 두 번째 조작적 행동이 보이시나요? 변동 간격 계획 보이시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 그 다음에 부적 강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스키너의 이론입니다. 문제는 행동 조성은 쉐이핑, 이것을 이제 조형이라고도 하고 조성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목표 행동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자, 강화를 줘서 목표 행동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죠. 복잡한 행동의 점진적 습득을 설명하는 개념 맞습니다. 복잡한 행동, 이것이 이제 복잡한 행동의 목표 행동이 되겠죠. 점진적인 습득이다. 점진적인 습득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행동조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행동조성은 중간중간에 제가 강화를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스키너의 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강화와 벌 나오면 스키너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조작적 행동이 스키너죠. 반응적 행동은요 파블로프예요. 파블로프. 자, 그래서 조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강조한다 그러면 고전적 조건화가 됩니다. 고전적 조건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자, 그 다음에 변동 간격입니다. 변동 간격은 일정치 않은 시간마다 간격이니까 일정치 않은 시간마다 강화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평균이란 말이 들어있죠. 평균.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을, 다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 그걸 이제 나눠서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말이 평균 시간마다예요. 평균 시간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가 아니고요. 시간입니다. 시간.
마다 반응이 일어난 후에 강화물을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오케이. 자, 변동 간격은 간헐적 강화 계획이에요. 그래서 스키너와 연관성이 있고요. 자, 인간 행동은 인간이 지닌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아니요. 스키너는 외적인 보상, 외적인 강화를 강조한 거예요. 스키너는 외적 강화를 강조했죠. 스키너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보상,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화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부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죠. 혐오물을 제거해서. 자, 특정 행동의 빈도를 뭐예요?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강화니까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강화를 주는 거죠. 특정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벌이에요. 정적 처벌, 부적 처벌과 같이. 자, 답은 1번이네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기말고사에서 전 과목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올 100을 맞았네요. 경희에게 선생님은 첫 번째에 최우수상을 주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칭찬도 해 주었습니다. 강화물이죠. 강화물입니다. 자, 선생님이 경희에게 사용한 학습 원리는 1번 조건화, 2번 내적 동기화, 3번 성취, 네 번째는 모델링, 마지막은 자극 일반화인데요. 자, 이거는 외부적 보상을 준 거잖아요. 자, 강화물을 줬다. 강화물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행동과 결과를 결부시켰잖아요. 올 100을 맞았다. 그래서 강화물을 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조건화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내적 동기화는 스스로 만족감이나 성취감이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거죠. 즐거움이나. 그래서 내적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즐거움 등을 느끼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내적 동기화다. 이건 상관없잖아요. 자, 모델링도 아니고 자극 일반화. 자극 일반화는 왓슨의 알버트 실험을 아시죠? 왓슨의 알버트 실험. 자, 흰 쥐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그래서 흰 털 코트, 흰 마스크, 이렇게 유사한 자극에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난다. 동일한 반응이 나타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자극 일반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주로 흡연이나 음주 문제, 과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부적응적이고 지나친 탐닉이나 선호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치료 기법은 뭐냐라고 했어요. 부적 강화 아니겠죠. 부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혐오 치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혐오 자극을 제시해서 자, 여기 나온 대로 부적응적이고 지나친 탐닉, 부적응적인 행동이라 할게요. 행동을 감소시키는, 제거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개 혐오 자극 제시는 알코올 문제의 경우, 자, 약물을 투입하죠. 구토를 유발하는 약물을 투입합니다. 구토를 유발하는 약물을 투입해요. 이게 일종의 혐오 자극입니다. 혐오 자극을 제시해서 더 이상 알코올 섭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토큰 경제 조형. 조형은 앞에서 행동 형성 말씀드렸죠. 행동 조성과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 설명해 드렸고, 토큰 경제는 토큰 강화죠. 토큰 강화. 우리가 이제 토큰 강화의 대표적인 게 포인트제. 이런 거는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포인트를 줘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 줘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을 어떤 것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예를 든 겁니다. 이것은. 자, 포화의 원리입니다. 포화의 원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적응적인 행동이라 할게요. 자, 부적응적인 행동을 실증 날 때까지 하게 합니다. 실증 날 때까지 수행하게 합니다. 자, 포화 상태에 이르기까지, 실증 날 때까지니까 포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고, 자, 스스로 부적응적 행동을 줄이는 거죠. 실증 날 때까지 수행했으니까 스스로 부적응적 행동을 줄이는 겁니다. 부적응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 이게 바로 포화의 원리의 개념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거 찾으시면 돼요.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강화 계획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강화 계획은 강화 시간 간격에 기초하고, 비율 계획은 간격 계획은요. 간격 계획은 여기 시간이란 단어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율 계획은 반응 비율이 있습니다. 자, 비율 계획은 반응 비율에 기초한다. 이 반응 비율을 반응 횟수, 반응의 빈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이건 비율의 개념이어서 비율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카지노의 슬롯머신은 도박이죠. 따라서 가장 반응률이 높은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 됩니다. 자, 반응률의 크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반응률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면 변비, 그 다음에요 고비, 그 다음에요 변간, 그 다음에요 고간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시작. 변동 비율, 고정 비율, 변동 간격, 고정 간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반응률이 크다. 자, 반응률이 크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계속해서 반응하는 거니까 소거가 지연된다라고 해요. 소거 지연 가능성이 큰 겁니다. 소거 지연 가능성이 크다. 소거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거가 지연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 더. 소거에 대한 저항이 크다. 소거에 대한 저항이 크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없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같은 맥락이란 걸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고정간격 계획입니다. 강화 직후 반응이 감소했다가 다음 강화 시점이 가까울수록 반응이 증가되는 패턴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급이잖아요. 월급. 자,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반응이 감소하죠.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강화 시점, 그 다음 달 월급이 이제 월급날이 가까워질수록 반응이 어떻게 돼요? 증가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월급의 사례인 고정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여기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반응이라고 봤을 때,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반응의 빈도가 높아져요. 높아졌다가 그 다음 또 시간이 되면 또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일정한 간격마다 가져가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마다 가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요. 일정한 시간마다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스케일업 현상이라고 합니다. 스케일업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가리비 있잖아요. 조개 종류인데, 자, 그게 바로 스케일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리비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스케일업 현상이라고, 이 스케일업 현상을 고정간격 강화 계획과 연관성이 있다. 여기까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 계획보다 간격 계획에서 더 높은 비율의 반응이 나타난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다 비율이죠. 앞에 있는 것들이 비율이고 뒤에 있는 것들이 뭐죠? 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죠? 맞는 건가요? 자, 비율 계획보다 간격 계획에서, 간격 계획이 아니고 비율 계획에서 높은 계획이 나타나요. 비율 계획에서 높은 비율의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지문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간헐적 강화가 있고 연속적 강화가 있어요. 어떤 게 더 반응률이 높아요? 네, 연속적 강화보다는 간헐적 강화 계획이 지속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띄엄띄엄 주는 거, 이게 훨씬 더 반응률이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반응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변비곱이 변동 비율과 고정 비율이 이제 간헐적 강화에서 상당히 높거든요. 자, 이게 보면 소고에 대한 저항이 크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소고에 대한 저항이 크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시작. 반응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반응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5번 문제도 좋은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심리학의 분야는 뭐냐? 우리 시험에 이 영역이 나와서 제가 한 문제 출제했습니다. 결정적 힌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선택설. 자연선택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존되어 온 능력의 적응적 가치라는 점에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설명한다. 이게 뭐 진화심리학이죠. 진화심리학에 해당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선택설은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적자생존은 우월한 존재는 살아남고 열등한 존재는 도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자연선택설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종은 살아남다. 적응하는 종은 살아남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진화심리학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장기 기억의 기억 현상입니다. 장기 기억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자, 여기 넘어가면 여기 부분이요. 신체 상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생리적 상태로 수정해 주시면 좀 더 명료해집니다. 생리적이란 말로 바꿔주세요. 4번 지문. 자, 1번 들어갑니다. 앞서 학습한 정보가 자, 나중 학습한 정보의 기억을 방해한다. 그러면 앞에 여기 있고요. 나중 여기 있어요. 앞서 학습한 정보가 나중에 학습한 정보의 기억을 방해하고 있네요. 이 녀석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순행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순행간섭, 역행간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학습한 정보가 이전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역행간섭이다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학습한 정보가 나중 학습한 정보의 기억을 방해하는 것을 순행간섭이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쇠잔이론입니다. 자, 쇠잔이론은 소멸, 쇠퇴, 부식, 소멸, 쇠퇴, 쇠잔, 부식 이런 말로 다 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정보가 장기 기억에 부호화되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 흔적이 사라져서 인출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 쇠잔이론, 쇠퇴이론, 소멸이론입니다. 맞습니다. 자, 부호와 특수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자, 보세요. 부호와 맥락과 인출 맥락의 일치보다는 부호화할 때의 특수한 맥락의 정보 기억에 더 중요하다. 아니고요. 부호화한 맥락과 인출한 맥락이 일치했을 때 바로 기억 인출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호와 특수성의 원리, 부호와 특정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부호와 특수성의 원리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호화했을 때의 맥락과 그 다음에 인출했을 때 맥락이 일치했을 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지문 잘못됐어요. 4번 지문 들어갑니다. 상태 의존적 학습이 있습니다. 상태 의존적 학습에 따르면 학습할 때와 인출할 때의 생리적 상태가 유사할수록 장기 기억의 인출이 유리해진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상태 의존이에요. 상태 의존. 근데 이제 생리적인 상태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생리적인 상태 중에 배가 아픈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플 때, 자, 외운 공식이 있습니다. 배가 아플 때 외운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습이죠. 학습. 자, 그런데 이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인출이요. 시험입니다. 자, 시험 볼 때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시험 볼 때 배가 아프면 이 공식이 기억이 잘 난다는 겁니다. 잘 기억됨. 이게 인출이죠.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생리적 상태에서 배가 아플 때, 시험 볼 때 배가 아프면 이게 일치했잖아요. 일치했을 때 이 공식이 기억이 잘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태 의존 학습의 상태 의존 기억의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인출 단서와 최초 보호와 간의 잘못된 만남, 엇박자라고 하죠. 엇박자. 자, 인출 단서가 있는데 최초 부호와 간의 잘못된 만남은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인출 실패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실패도 망각의 원인이다. 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답을 해결합니다. 3번이 답이에요.